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34% 관세 부과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며 10일 낮 12시 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반덤핑 조사,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보복 조치 예고가 잇따르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4,500조 원 급감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부르고 미국 기업들도 실적 둔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의 투매를 불렀다는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는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될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며 트럼프 관세는 1968년 이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가 이틀째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원유 수요 불안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생산 확대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전일 오펙 플러스는 5월에 계획되었던 증산 규모에 6월과 7월 증산분을 더해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생산 쿼터가 5월 한 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과 7월 산유량 동결 가능성도 있다면서 5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반기 유가 정책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은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 8천 건 늘어나며 예측치인 14만 건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월과 2월의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 2월 수치는 지난달 발표치보다 3만 4천 명 줄었고 1월의 고용 증가폭도 1만 4천 명 감소한 11만 1천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3월의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와 이전치인 4.1%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시장의 패닉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발 이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곧 자정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 연준 위원들은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3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농업 고용 지표는 견조하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의 맞불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뭐 잘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지금 좌절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한창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나온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내면 될지 오늘도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허생 마스터님이 기본적인 분석이든 기술적인 분석이든 정말 잘 해주시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 잘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국내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허생 마스터님이시니까 또 다양한 질문들도 함께 한번 해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주요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급락 이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 이후부터 또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소폭 회복하는 흐름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현재 지금 당장은 횡보하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81% 정도 하락한 18,1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지금 트럼프발 이 상호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에는 고용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지표보다도 강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 아니겠습니까? 입 한 방에 그냥 전 세계 증시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남한테 해코지하고 참 편히 자기도 쉽지 않은데 해코지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3월 초인가요? 3월 초인가 2월 말에 여기 나와서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경제 TV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증시를 나락으로 보내는 거냐 막 말이 불분할 때 국채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이 2025년에 막아야 될 국채가 단기 국채라고 그러죠. 1년 미만의 만기 국채를 단기 국채라고 하는데 옐런 장관이 작년부터 이제 이런저런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자 메꾸려고 또 선거하려고 막 1년 단위로 한마디로 카드로 현금 서비스 쓴 게 거의 뭐 7조에서 9조 달러 사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이죠. 1경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 득표 기억나시죠? 이 정도 어림잡아 최소 7조 달러 이상은 된다. 그게 지금 만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증권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왔는데요. 3, 4, 5월 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금리 싼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 국채라고 하면 국채 단순히 그냥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분기 아니면 반기 매년 이자 거기 찍혀 있는 이자죠. 이자와 동시에 원금을 주는 건데 상당히 안정적이죠.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만큼 안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쪽에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져야 국채 가격이 높아져야 너도 나도 사겠다고 덤벼야 금리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때 당연히 이자를 적게 줘도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국채 이자만 해도 뭐 국방비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그러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고 이제 국가 어디에 써야 되는데 쓸 돈이 또 의회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지고 그러니까 지들이 다 써놓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승인 받으려고 하면 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출을 줄이자 그 의미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흐름 패턴 그러니까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시를 좀 압박을 하면 불확실성을 가속화시키면 당연히 증시는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를 안고 가죠. 그만큼 주가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근데 이 리스크 덩어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증시가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국채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어디로 갔죠? 유럽하고 중국으로 아시아로 왔습니다. 네, 증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안 가고 오히려 국채를 팔아줬겠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거죠. 난 이 돈을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유럽하고 이제 중국으로. 네,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관세를 더 압박을 하면 미국하고 아니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이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못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은 국채로 다시 돌아오겠거니라고 해서 더 압박을 가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죽어난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냐? 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네, 국채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저 리포트 다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0년물 기준으로 4% 미만 이하죠? 이하.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올 때 보니까 3.89인가 그러던데.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랜다. 미국이 지금 1년물을 10년물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금리 차이가 나니까 1년물을 1년물로 먼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2년물 국채 금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잠재워지겠죠.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3, 4, 5월 달에 막아야 될 그 금액이 2조 달러 이상이 됩니다. 예, 전체의 7분의 2, 7분의 3, 아니면 9분의 9분의 3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평온해지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평온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평온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더 나락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트럼프도 이번에 트럼프 그 보궐선거 했었죠. 미국에서. 예,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트럼프한테도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난 또 시간과 노력을 또 사탕 발림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상황은 정리가 될 걸로 보고 다들 경기 침체 그러는데 기업들의 그 펀더멘털은 아직 건전합니다. 예, 건실합니다. 단지 하나 이번에 그 관세로 인해서 이제 애플이 이제 한번 그러니까 급락을 했죠. 7% 이상 빠졌습니다. 몇 년 만에 빠진 건데 왜 그러겠죠? 예,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가 있는데 거기 관세가 40%입니다. 40%예요. 네, 그럼 이게 싸게 만들려고 거기 갔다가 거기에다 뭐 공장을 지었는데 예를 들면 중국하고 베트남 그런 데 지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거기서 만드는 게 40% 관세다. 예, 그러면 이제 막막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전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어디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세금을 막 40% 50% 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왜 졌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현타가 오죠. 근데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오히려 그쪽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 아니면 유럽 쪽을 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국의 기업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큰일이죠. 거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공장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길게 끌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타겟들을 하나씩 좀 주무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TV 신문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세 우리나라가 26%를 왜 맞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26% 관세를 때려서 맞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미국이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 뭐죠? 내가 경상수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수출 판 거랑 산 거랑 뺀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남는 거면 내가 이익이 남는 거고 모자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수출로 나눈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수식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니네한테 손해보고 있는 비율만큼 관세를 때리겠다.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정 경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죠? 거의 강제로 뺏어온 거죠. 야, 니네가 지금 100만 원 이익인데 25만 원 내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자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외국에 공장이 있는 한마디로 공장 들어오라는 거죠. 안에서 들어와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냉면 한 그릇에 4만 원. 네. 상상도 할 수 없죠. 순두부찌개 뭐 한 그릇에 그러니까 1인분에 3만 원. 삼겹살 2인분에 10만 원. 이게 지금 가당키나 물가입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비용 상승을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감안하고
거기다가 그거를 할 만한 그게 있을까? 이게 또 계속 될까? 계속 될 거라 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 걸 바이든 때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걸 또 트럼프가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가서 예, 쭉 올해 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죽자는 거죠. 예, 미국 죽자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럼 보시다시피 3, 4, 5월 달 내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롤오버를 할 수 있는 롤오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거죠. 돌려막기를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예, 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는 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파월 의장이 또 이제 막말을 했지만 일시적이라고 저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들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원유가 나락을 가고 있잖아요. 모든 공산 제품의 예, 베이스가 뭐죠? 예, 원유입니다. 원유. 석유화학 제품이죠. 이 볼펜 하나를 만들더라도 네, 석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지금 밑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과연 인플레이션이 뭐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뭐 10% 20%씩 뭐 3%씩 오를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관세를 만져서 네, 여러 가지를 조율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다가 뒤로 걷다가 예, 제대로 뭐 맞으면 또 하나씩 건져가기도 하죠. 지금 여러 국가 기업에서 건져간 게 있죠.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고 미국,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예, 그 중점은 예, 국채 금리를 낮춰서 예, 자금 순환을 좀 유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경기 침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소비가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가격이 뭐 많이 오른다. 그러려고 하면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원유 가격이 지금 나락을 가고 있어서 그렇게 물가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오늘 나온 지표들 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지표를 보면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는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왜 그런지. 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냥 뭐 다 상황 종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표는 알고 가야죠. 왜냐면 이 지표를 근간으로 예,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표는 예, 경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썩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정부 부문까지 포함된 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0,000명을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번이 116K 11만 6천, 예상은 12만 7천. 근데 지금 예,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예, 경기 침체고 막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 버틸만하다. 이 실업률은 뭐냐?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도 뭐 쏘쏘합니다. 0.1% 줄어든가 하고 막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예, 고용 부분은 아직 건실하다.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다. 이 상황에서 질질 끌면 다 죽는다. 이게 다 죽자는 겁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건실하다. 그래서 뭐 늦어도 5월 안에는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어쩌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경기 침체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게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면 좀 제가 뭐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양질의 유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상당 부분 그렇게 맞춰서 갑니다. 요약을 해서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마무리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예, 이런 건 그냥 제껴두고 어차피 우리는 예, 뭐 3달, 6개월, 막 1년씩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 선물하는데 해외 선물은 그냥 예, 지금은 예, 장기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워낙 급변이 심하니까. 그러면 차트 보시고 연구하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자리 어떻게 하면 수익 날지 예, 그런 것만 연구하셔도 예,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어갈 수 있다. 그냥 분위기만 아셔라. 예, 분위기가 막 밑으로 꼽는데 거기서 매수받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일하고 나스닥하고 절대 바닥을 예측해서 잡으려 하지 마라. 네, 그 날아간다. 지금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특히 오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예,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여러분들께서도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차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자리, 연습한 자리 아니면 진짜 핵심 포인트 예, 우리 공부방에는 필살기 자리가 있습니다. 승률이 90% 이상 됩니다. 예, 그런 자리들
예, 그런 자리 알고 싶으시면 예,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그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주말 특강 이번에 일목균형표 한 방에 몰아보게 합니다. 일목균형표 뭐 너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셔도 짤막짤막하게 있거든요.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예,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증시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국채로 가야 하는데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한 지금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이런 증시 하락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진 않을 것이고 늦어도 5월 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자리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승률 90%의 타점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90%의 타점이 나올까요? 일단 그 차트가 네. 이제 우리 공부방에 있는 차트하고 좀 다릅니다. 키움 차트하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왜 연장도 쓰던 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걸 보고 싶으시면 월요일 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 네. 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예, 뭐랄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죠. 자, 올라오면 우리 이쯤에서 매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어디죠? 이게 이제 만약에 나는 좀 빠른 자리를 원한다 그러면 18,120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인 자리를 원한다 그러면 165에서 매도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8,120, 165 이 정도에서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효한 겁니다. 지금 뭐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왔을 때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저도 메모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네, 지금 앞자리가 음운이고 음운인 상태에서는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앞자리가 양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양운이 지금 되게 기미가 안 보이죠? 이 두꺼운 책받침. 이 두꺼운 책받침을 뚫고 이쯤에서 양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18,120 그리고 165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뭐 이 타점 하나로 인생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매도 사인 주셨고요. 18,120이나 18,165포인트 선에서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타점도 잘 잡아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코인을 해박하신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주에 마스터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잖아요. 네, 82,000에서 83,000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딱 그 선에 머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 자리가 붕괴되면 72,0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까요? 이쯤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해요. 8만 조금 내려앉았죠 지금 8만 1,000, 2,000 정도까지 내려와서 앉아 있는데 일단 좀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이게 애매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이 자리 막 돌파 시도하려고 그럴 때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선인데 이 1시간 봉입니다. 이 추세선을 뚫어야 됩니다. 이게 뚫은 것 같은데
비닐봉지 늘어나듯이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여기 지지항대를 그어 드렸는데 82,000, 81,000 이 자리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 자리가 뚫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죠. 76,000, 7,000 정도는 다시 한번 가는 거고, 만약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만 초반대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8만 선을, 예, 그러니까 나스닥에는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거래 대금이 200조, 300조가 넘어가는데, 예, 누가 그거 들어와서 장난질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워런 버핏이 맨날 나스닥 갖고 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나스닥에서 세력 얘기하면 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웃겨요. 네,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이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 증시죠? 네, 애들 주머니 돈으로 다룰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코인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365, 24시간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거 장난치려면 장난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선물에서 포지션에서 대거, 예, 순간적으로 확 시장가로 밀어버리면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늦은 새벽에. 예, 마찬가지로 이 선이 지금 계속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이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한번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당연히 거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84,500 넘어가면 일단은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넘어간다고, 이 자리죠.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못 가고 주저앉아요. 84,500, 4,000 중반, 5,000에서 이거 넘어간다 그러면 87,000, 예, 그리고 88,900, 89,000이죠. 89,000 이거 넘어가면 그냥 10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코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인생 바꾸려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나쁘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꼭 네, 레버리지 쓰실 때는 꼭 손절 꼭 걸어 두시고, 예,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 코인보다 해외 선물이 훨씬 쉽거든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예,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요즘 힘듭니다. 예, 위아래로 흔들어다니는 게.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막 100배씩 올려서 하면 청산당하죠. 1%만 빌려도.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돈 버셔서 코인에다가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는 방송이니까 코인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인은 좀 뭐랄까 날아가지 않을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셔라. 뭐 시즌 끝났네 어쩐다 그러는데, 미증시가 안 끝나면 절대 안 끝난다. 절대입니다. 절대 안 끝난다.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7만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스터님이 보셨을 때 8만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8만 4천에서 5천 선을 돌파 시 8만 9천까지 갈 수 있고, 8만 9천 선을 또 돌파할 시에는 10만까지 다시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잘 짚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또 오펙 플러스의 예상보다 더 많은 증산 등의 이슈로 어제 6% 넘게 하락한 오일인데요. 오늘도 현재 8% 넘게 하락하는 등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시 이후부터 우하향하는 현상 나타났고요. 8시 32분경에는 60달러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8% 정도 하락한 61.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추락하는 건 날개는 없으니까요. 아, 정말 명언이네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리 어떤 자리냐? 예, 지금 오일을 보시면 지금 오일 아마 좀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손절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난리 났을 겁니다. 네, 왜냐면 네, 지금 선 그어드렸죠? 65달러하고 63달러 중반대에서 지지가 될 거라고 봤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죠? 2023년부터 시작해서 네, 코로나 이후로 네, 이제 이 자리 계속 지켜졌단 말이에요. 이제 63, 65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보셨을 건데 제가 작년 11월에 12월이죠.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죠? 60달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은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60달러 갈 거라고. 예, 언젠가가 아니라 갈 거라고. 60달러 선에서 있을 거라고. 다 데이터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60달러에서 계속 머물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70달러 가기 쉽지 않다고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지금은 50달러로 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방금 전에 제가 뭐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 현재 경기보다는 그 아시죠? 그 오펙에서 원유 감산을 예, 그 일부 완화한다는 거죠. 감산을 완화한다 그러면 뭐죠? 감산, 그러니까 줄이는 그 정책을 완화, 좀 자율적으로 좀 알아서 좀 줄여. 그럼 당연히 늘리겠죠. 왜냐하면 원유 파는 국가치고 멀쩡한 국가가 없습니다. 예, 그 미국 빼고 뭐 캐나다는 미국 뭐 그런데 빼고는 노르웨이 그런데 빼고는 멀쩡한 국가가 없어요. 그 중동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다 못 살죠. 네, 그 돈을 다 국가에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당연히 더 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증산 계획도 갖고 있죠. 그러면 결국 예, 오일이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가장 우선 건 투매입니다. 포모하고. 예,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리는 아마 60달러 초반쯤에서 잡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결국 예, 그동안 쭉 버텨왔던 이 라인이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60달러 이 중반을 넘어갈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종이 조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럼 자리를 보도록 하죠. 자리를 보면 일단 올라오면 이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죠. 우리 이쯤 62.10 정도에서 15 정도에서 62.15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고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래? 예, 그러시는 분들은 이쯤까지 기다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달러까지 기다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바닥일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투매가 언제 끝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차트대로 예,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 잡으려다가 날아갑니다. 진짜로. 예, 경험입니다. 경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난 좀 진지하게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예, 무료 공개 방송하니까 오전 10시 10분 항생장이죠. 저녁 10시 예, 미국 나스닥장입니다. 미국장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우리 방이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내가 부족한 것들 배워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5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 사인을 줄 수 있겠고 지금보다 조금 올라왔을 때 62.15달러나 아니면 63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오일 선물 전략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또한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8시 13분경 3,160달러 터치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5분경에는 3,06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1.69% 정도 하락한 3,06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정입니다. 아, 네,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네. 네, 그 뭐 다들 3,000달러 그럴 때 웃었는데 네, 막상 오니까 안 웃기죠? 네, 웃깁니다. 막상 오니까 더 갈 것 같죠? 네. 네, 저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4,000달러 막 불러대는데 그건 뭐 근거 없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3,400 이상, 3,400 정도는 갈 거라고 봤는데 3,2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3,000달러 수시로 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달러. 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3,000달러 다시 한번 지지받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오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매수든 지금 이 시간에는 매수든 매도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봉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봉 보시면 지금 3037 이 자리가 일목 기준선입니다. 네, 지금 앞자리를 보시면 좀 평평해지고 있죠. 예,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예,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37 이건 안 변합니다. 오늘 내로 3037 내려올까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원유도 뭐 예, 크루드 오일도 지금 이제 겁나 그렇게 빠지는데, 근데 이게 22평선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3062 22평선인데 이 자리 맞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 3030, 3037인데 3030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고 37 네, 전후로 좀 보시면 일단 매수는 그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매도는 어디서 쳐야 되냐?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960대 기준선.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가장 빠른 자리 지금 3080입니다. 3080 이 자리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기다렸다 좀 안정적으로 치고 싶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죠. 이쯤 한 3110, 3110 좀 차이가 많이 나죠. 300틱 이상 300틱 차이 나니까 3110. 이 근거는 뭐냐?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구름대가 내려올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쯤 되면 예, 음은 상단이 이쯤에 있을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바로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온다면 이쯤에서 매도를 쳐야 됩니다. 음 상단에서. 근데 지금 예, 올라온성이 딱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비틀면서 가면 올라왔을 때는 이쯤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바로 올라오면 이쯤에서 쳐야 됩니다. 여기나 예, 120이나 130, 아니 125에서 쳐야 되는데 바로 올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3080 가장 빠른 자리, 네, 이 기준선. 만약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기준선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일목 기준선 설치해 놓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오셔서 배우셔야죠. 돈 버는데 예, 지금 뭐 가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예, 배우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 매도 사인 주셨지만 일단 전략은 양방향 전략 다 주셨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3,037달러 선에서 매수 받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3,080이나 3,110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전략 잘 챙겨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고점과 저점을 성공적으로 잡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네.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아주 큰 저점 고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대에서 저점, 중간 저점이든 최저점이든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거 잡으려다가 우리 계좌 완전히 박살 나지 않습니까? 예.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저점과 고점 잡으려다가 박살 난 게 뭐 한두 번은 아니실걸요?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잡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ADX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실시간 동행성 보조지표입니다. 네, 후행성보다는 동행성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냥 바로바로 쏴주는 겁니다. 후행성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죠. 이평선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예, 쏴주는 거죠. 그런 과정 딱히 거치지 않고 보내는 거라 상당히 예민하지만 잘만 컨트롤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길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허생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ADX를 계속 직간접적으로, 예, 직접은 본인이 매매할 때 하시는 거고, 간접은 우리 방에서 제가 이제 같이 매매할 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수시로 매번 진입할 때, 청산할 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돈 국비자 학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돈 벌면서 네, 그렇게 매매 뭐 팁도 받아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점과 저점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네, 이게 우리 수익률입니다. 지난달은 3패했습니다. 그 전에는 3패, 그 전달 2월달도 3패했고 1월달은 4패지만 당연히 수익이고 계속해서 6패인 달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수익입니다. 1패인 달도 있고 네, 하여튼 모두가 다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매월, 매 분기,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시는 차트가 이겁니다. 이거 뭐죠? 네, 이평선하고 MACD까지만 보시는 분이 있고 나는 이제 조금 더 배웠어. 그래서 스토캐스틱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이 조합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목균형표하고 그냥 ADX 정도 아니면 MACD 정도까지만 껴서 보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인지라 아시죠? 여기서 매수를 쭉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내려올 때마다 뭐 하죠, 우리? 내려올 때마다 선이란 선에서 다 매수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계좌가 끝난 이 시점에서 내 계좌가 속된 말로 오링이라고 그러죠. 오링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계좌가 남아나진 않겠죠. 그래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이평선 조합하고 MACD, 스토캐스틱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쫓아다니다가 죽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이시 이평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쫓아다니면 죽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다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MACD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이때죠? 그때 일목균형표도 양운이 나오는 시점이고 이때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정배열. 우리는 정배열에서 매수 받으러 갔지 정배열에서 매도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쭉 수익이 난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시그널선이 꺾일 때까지 뭐 이쯤이든 아니면 이쯤이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네,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때 딱 겹치죠 지금? 네, MACD가 영선을 올라갈 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는 뭐 이거 이탈할 때 나오셔도 되고 그러면 최저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했단 말이죠. 우리는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죠?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수세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점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죠.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도를 쳐야 되고 이탈할 때 매도를 쳐야 되고 이탈할 때 매도를 쳐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렸죠? 여기 물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때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적게 물리거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는 어떻게 보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은 별이 되어 있지만 예전엔 삼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이 앞자리가 양운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정배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배열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ADX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하고 사용법 비슷합니다. 하지만 ADX는 뭘 보기 위한 거죠? 추세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갈 때 저점과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추세가 나올 때는 올라가는 거고 조정, 반등 아니면 변곡이 일어날 때가 내려갈 때입니다. ADX가 내려갈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ADX가 올라갈 때 빨간색과 같이 올라가면 빨간색 매수죠? 매수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짝 꺾이잖아요. 꺾이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꺾이면 조정 반등, 변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매수를 들어갔으면 이 빨간 선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간 선을 보고 계시면 안 돼요. 파란 선을 봐야 돼요. 파란 선. 한마디로 나는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끝나는 건 파란 선이 결정하는 겁니다. 매도선이 어쩔 때 끝나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끝나는 겁니다. 반등 나올 때 그리고 이렇게 역전될 때 이때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ADX 여러 번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파란 선이 올라가죠? 그럼 파란 추세 매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또 언제 끝날까요? 빨간 선이 튀어 올라올 때 그리고 파란 선보다 위에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죠? 파란 선이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빨간 선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데드크로스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여기서 한 번 또 끝나죠?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가다 한 번 끝나는 거고요. 이런 부분만 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막 여기가 고점일까?
여기가 고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잡으려고 조금만 꼬꾸라지면 고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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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ADX가 꺾이고 그다음에 선들이 색깔이 바뀔 때 그때가 변곡점이다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딱 매도가 여기 내려오죠. 네, 매도가 여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죠? 매도가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선이 꺾였는데 ADX가 꺾였죠.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바뀌었죠. 바뀌다 말했지만 바뀌었습니다. 튀어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고 위로 튀어 올라오니까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바뀐 게 여기죠. 여기서 바뀐 겁니다. 여기서부터 ADX가 위로 가면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 저점은 어떨 때 ADX가 내려올 때 그리고 선의 색깔이 바뀔 때 파란색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빨간색이 위로 치고 올라올 때 그때가 저점과 고점이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매도를 쳐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받아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죠. 네,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저녁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하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틀린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날 8시에 무료 주말 특강이 있습니다. 주말 특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목균형표 한방의 이야기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매매법은 플랜 A가 있거든요. 이평선보다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승률 높은 매매법 플랜 A까지 진행을 해서 1시간 저는 뭐 주저리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딱 할 얘기만 하고 끝나니까 지난번에 언제죠?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에 구름대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했었는데 막 그 순간적으로 몰려가지고 서버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다들 접속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새로 고치 막 누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일목균형표 쉽게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책도 4권이죠? 4권이고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1년 걸립니다. 진짜로 1년 걸려요. 저는 그게 싫어서 매매하면서 터득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일목균형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저만큼 쉽게 알려주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특강 그리고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과 고점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일목균형표 특강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또 주말 특강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신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참석을 하셔서 돈 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허생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면서 매도세가 강한 상황인데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의문이고 양운으로 바뀔 분위기가 아니니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이슈 등으로 인해 투매가 계속 나오는 중이니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 중이지만 3,000달러 부근까지 눌림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